일본과 같은 해금 정책을 폈던 조선. 조선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정세 흐름을 파악하려고 했다. 북쪽은 중국을 통한 정보 입수, 남쪽은 외관을 통한 정보 입수였다. 하지만 조선과 전쟁을 치렀고 긴장 관계에 있던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는 대단히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선은 국제정세 흐름을 직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 바로 조선통신사였다. 임난 이후 지속된 조선통신사 파견. 한 번 사행에 걸린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었다. 일본의 변화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출판 문화가 우리보다 그렇게 번성하지 않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왜 출판 문화가 우리보다 번성했겠는가 라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생각은 통신사들이 적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출판 활자 같은 게 얼마나 일본은 많이 들어갔습니까? 일본은 아예 의도적으로 그걸 탈취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일본의 출판문화를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식은 일단 보이지 아니하고 어쨌든 일본의 출판 문화가 너무 발달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구하지 못한 서적들도 여기 올 것 같으면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문명국으로서의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통신사가 오사카를 지날 때 시를 한 수 지어놓고 가면 에도를 거쳐 돌아올 때 그것이 책으로 출간돼 읽히고 있었다. 예전에 이제 통신사들이 일본에 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식 중에 하나가 그 공자의 말씀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시경 300편을 갖다가 시경에 있는 시 300편을 외우고도 사신으로 나와가지고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를 통해 가지고 야만, 오랑캐를 갖다가 교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했고요.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본의 칼과 총포를 문화로 제압하겠다는 우월의식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통신사가 전해오는 변화하는 일본의 모습은 조선의 고위 관리들에겐 고려할 만한 중요 요소가 아니었다. 1763년 그 사행에 갈 때까지도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대일 인식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더 이상 같이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기본형이고, 그렇는데 이제 그 뒤에 일본 간의 변화가 약간 일어나서 직접 가보니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미 문화적으로도 문물이 워낙 번성해가지고 우리는 주작 하나만 존숭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쪽은 그렇지 않다. 다양한 학문이 번성하고 있음을 안다. 그렇지만 그거는 느낌상의 표현이고 실제로 그때 사형원에 갔던 사람들도 다양한 학문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작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의 세계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조선의 세계 지도다. 조선 초기 세계 지도에선 중국과 조공 관계에 있던 나라들을 뛰어넘어 인도와 아프리카까지 세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 초기의 그 생각은 상당히 좀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하라는 것이 중국만이 아니고 인도도 있고 또 중동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이렇게 넓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고려시대에 축적된 문화라고 저는 봅니다. 고려시대에 살아선 상인들이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중국 대륙에서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청이 명을 멸망시키는 것을 지켜본 조선의 세계관은 더욱 좁아진다. 17세기 보다 정확한 세계 지도가 조선에 전해지지만 조선이 바라보는 세계는 더욱 중국 중심으로 변해만 간다. 세계 중심 중국, 그리고 소중화를 자칭하던 조선.
조선은 이를 지휘한 세계는 스스로의 인식 속에서 지워나갔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 중국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 중화 사상이 생기면서부터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 지도도 그렇게 그 중국 중심으로 그려지는, 거기에 뭐 일본이 조금 덧붙여지는 이런 식으로 그 세계관도 바뀌고 지도도 그런 방향으로 그려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코리아호가 조선을 향해 출항했던 17세기 이후 100여 년간 조선과 교역을 위해 나타난 배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200여 년 뒤 총포로 무장한 전함이 다시 조선에 나타날 뿐이었다. 당시 조선과 코리아호가 만났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17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참화를 겪었음에도 조선의 당시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세와 노력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멜은 13년간이나 조선에 억류되어 있었지만 조선은 그들의 세계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얻질 못합니다. 하지만 하멜이 탈출해서 도착한 일본의 나가사키 관리는 모두 5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하멜이 난파당한 이유, 그가 탈출한 이유, 나아가서 조선의 산물과 군사장비, 선박, 종교, 인삼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정보를 두루 수집합니다.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